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기 기출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53번부터 풀면 되고요. 마지막 강의인 것 같습니다. 30강 마지막 강의고요. 이번 시간에 총정리해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조금 집중력이 좋아지시니까 지금 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필기 문제를 한 52문제 정도를 풀었는데요. 필기는 여러분 어차피 6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 때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요. 근데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는 거냐면 실기로 쏟으세요. 그다음에 필기 시험 공부하실 때 요령은 아예 문제를 푸시면서 평상시에 준비하실 때요. 문제를 여기 번호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세모, 제 요령은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암자라고 개자를 표시를 해요. 이거 제 요령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거는 혼돈이 오는 거. 동그라미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 완벽 이해.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암기한 거죠. 그 다음에 암자는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혼돈이 올 거고요. 계산 문제는 개자라고 씁니다. 왜 계산 문제는 개자라고 쓰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를 누르셔야 돼요. 계산기 없이 암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습관되면. 그래서 계산기는 반드시 개자라고 문제를 쓰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몰아서 계산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몰아서 계산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53번 예를 들면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천천히 푸세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에 대한 업무 연락 책무 맞죠? 2번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 맞죠? 위험물 취급에 대한 일지 작성 맞아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해임 신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죠. 선임 해임 신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딱 봤더니 답이 4번이래요. 선임 신고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인데 잘못 생각하신 거죠. 왜? 선임을 안 했을 경우에 선임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내는 게 아니죠. 해당 위험물 관계인이 소유자, 점유자, 관계인이 내는 거죠. 관리자가. 그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해임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선해임 신고 의무는 누구냐? 소유자, 점유자가 해야겠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러면 세모를 넣으시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 두 번째 반복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모를 한번 보실 때는 주의하시는 거.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그러면 그 다음엔 동그라미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안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요령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관연도 문제를 많이 푸시는데 관연도 문제를 푸실 때 요령은 이거 공부 몇 년, 시험 몇 년 보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020년도권 문제를 푼다. 그럼 2020년도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2020년도 걸 풀었다. 1일차 거 풀었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 뒤로 가는 거예요. 19년, 2018년, 2017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2회차 공부할 때 2019년도를 보신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공부하면 2018년도 걸 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2017년도 걸 본다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관연도 문제 푸실 때는 2020년도 거를 첫날 풀었잖아요. 그럼 둘째 날 푸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도 거 푸셔야 돼요. 풀고 둘째 날은 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1시간이 걸렸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이것이 한 30분 정도 걸릴 거고 이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볼 때는 2020년도 거 한번 보시고요. 2019년도 거 한번 보시고 2018년도 걸 보시는 거예요. 단 이때는 세 번째 볼 때는 10분, 두 번째 볼 때 30분이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2018년도 거 볼 때는 왜 문제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한 40분 정도로 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보신다 그러면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그러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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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40분 정도면 돼요. 그 정도 문제를 푸셨다 그러면 4일차가 되면요, 여러분. 2020년도 걸 몇 번 풀었어요? 4번. 2019년 거 3번. 2018년도 거 2번. 2010년도 거 1번을 보신 거죠. 그 다음에 5일차가 되면 이때는 어때부터 보래요? 5일차가 되면 2017년도부터 보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거의 그냥 눈에 다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한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만이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제.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저장소 기준에서 옥내 저장 탱크. 옥내 저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탱크 이격거리. 왜? 탱크 또는 탱크와 병가의 이격거리가 얼마 0.5m 이상은 되어야 뭘 할 수 있다? 탱크의 외벽 점검을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54번은 아는 문제네. 55번 1위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주의사항이래요.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화기주의, 화기엄금, 화기주의는 인화성 고체를 1위에서 인화성 고체 제외예요. 그러므로 화기주의는 아니다. 그 다음에 화기라는 말은 적색 바탕이 적색, 문자는 백색.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틀리지 않겠죠? 동그라미. 5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배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옥내 저장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배출 설비요,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낮은 곳에 체류하고 있으니 위험해지더라. 그러니 가연성 가스를 어떻게 하겠다? 배출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인하점 기준으로 몇 도씨? 70도씨로 한다. 그래서 21도씨와 70도씨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21도씨 미만일 때는 뭐요? 주의구 표시. 자, 그래서 56번은 인하점 70도씨 미만이다. 이 정도 문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모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자. 57번 이동탱크 저장소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데 이때 저장 압력은 중요한 거는 알킬 알루미늄은 압력이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뭐다? 저장. 그 다음 취급이다. 저장은 20kPa이라고 그랬고요. 취급은 200kPa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의 취급은 100kPa입니다.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 요건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57번에 저장을 물어봤죠. 저장이니까 20이 되겠네요. 20. 그다음 58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분의 1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없는 것은 혼재에 대한 규정이죠. 요거는 1, 2, 3, 4, 5, 6 쓰시고 짝대기 긋고 이렇게 V자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일일이 하나씩 맞춰봐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인류와 육류 혼재 가능하다. 이류와 사류 혼재 가능하다. 사류와 오류 혼재 가능하다. 오류와 삼류는 짝대기가 형성이 안 됐네요. 혼재가 안 된다. 58번의 답은 4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푸실 수 있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59번.
다음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요? 내용적을 물어보네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R이에요. 그럼 파이 R 제곱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파이 R 제곱 하면 면적이고 이 면적에다가 뭐 L 플러스 3분의 3 플러스 3이 가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공식을 넣으면 3.14 또는 여러분들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넣으셔도 돼요. 가능하면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이 들어가요. 이때 원주율 파이는 3으로 해라 또는 3.14로 해라. 조건이 들어가면 그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산기에 있는 파이 값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또 3.24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여기요 L 값이 얼마였어요? 18 18 3분의 L1 플러스 L2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6283 부피 그냥 그대로 나가죠. 만약에 내용적을 물어보지 않고 최대 저장량이다. 최대 저장량을 물어봤다. 그러면 최대 저장량, 탱크의 최대 저장량은 얼마요? 90에서 95%였죠. 왜? 5에서 10%의 공간 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 값에다 얼마를 곱하라? 곱하기 0.95를 했으면 최대량. 최저량은 곱하기 0.9 하면 최저량. 그래서 곱하기 0.9에서 0.95가 저장량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게 운반용기였으면, 운반용기가 이렇게 큰 건 없겠지만 운반용기였으면 액체다 그러면 고O액8이었죠. 액체면 98%. 이 정도 문제는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계자라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60번.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지정수량 200배가 초과한대요. 이때 보유공지, 경계표시 주의에 보유공지가 얼마이냐. 단 제4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이 아닌 경우이다. 보유공지 너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제1 외내, 외탱, 아미송 모두 10, 105, 5니까 150, 200 중에서 요거 다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요것만 남겨둬라. 그래서 5궤, 옥내, 5궤 탱크, 5궤 탱크. 그 다음 하시는 거는 뭐냐? 1, 2, 5, 2소. 그냥 쓰시면 돼요. 1, 2, 5, 2초. 3, 5, 9, 12, 15 게임 하자. 옥내에서 1, 2, 5, 2소. 하나, 둘, 셋, 50입니다. 500, 1000, 2000, 3000, 4000, 3, 5, 9, 12, 15.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옥외를 물어봤네요. 그럼 요거 다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에 이제 실기시험에 나오면 배점이 큰 거예요. 5점짜리니까. 이거를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10, 20, 50, 200, 200 초과. 여기는 200 초과니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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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그럼 여기는 10 초과. 여기는 20 초과. 여기는 50 초과. 여기는 200 초과. 그래서 3, 5, 9, 12, 15가 되겠네요. 이거 줄 그리는 것도 천천히 잘 그십시오. 자, 그럼 200배 초과일 때는 얼마? 15m 이상이더라. 요 문제도 뭐예요? 한 번 더 봐야겠다. 이게 정확히 암기가 안 돼서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러면 세모죠. 그러면 자, 이제 시험장 가셔서 푸실 때는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저거 한 것처럼. 시험장 가서 하실 때 내가 첫 번째 한 번에 푼 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야. 그런 거는 세모.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체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풀고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만 36개만 넘으면 합격인 거예요. 60문제 중에서 60점을 맞아야 되니까 36개만 넘으면 되거든요. 36개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틀려도
필기 합격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시험이 오히려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이 있는데 기능장과 산업기사는 과락이 없어요. 과목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산업기사는 과락이 있어서 일반화학에서 과락을 많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기 문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실기로 가겠습니다. 실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마다 실기 문제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틀려요. 그 이유는 실기 문제는 유출을 안 해요. 실기 문제 자체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예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직접 풀어서 쓰시고 거기에다가 답란이 있어요. 답란에 별도 체크하시고 그걸 그대로 내면 채점관들이 그 시험지가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채점을 하고 총 합산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못 가져 나오니까 시험 보시고 나오신 분들이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 과정에서 뭐 약간의 문제의 정확한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실기, 물론 필기 붙고 실기를 붙으셔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필기 아무리 많이 붙어도 실기 못 붙으면 안 됩니다. 실기가 양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작업형과 필답형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은 통포합해서 20문제의 필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제가 보기엔 20문제로 바뀌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예전에 작업형일 때 거의 한 14문제 나오고 이거 한 10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패턴이 중간에 바뀌어요. 바뀌고 동영상이 있었어요. 동영상. 작업형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많이 봐야 돼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제가 보기에 오히려 시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됐으니까요. 문제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억에 대해서 복원한 거니까. 자, 다음 TNT, 트리 니트로 톨루엔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뭐 암기하신 분도 있겠죠. 227, 페놀은 229 이렇게 암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 과정을 쓰라고 시험 문제 딱 못 박은 겁니다. 그럼 TNT 분자량을 하시려면 TNT에 먼저 뭘 해야 돼요? 구조식을 먼저 구하세요. 이건 시성식이 아니라 제가 뭐요? 구조식이라고 그래요. 구조식을 먼저 그리세요. 그 다음에 NO3, NO3, NO3. NO2죠. NO2, 죄송합니다. NO2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로 바꿔요? 시성식으로 바꿔야겠죠. 시성식 바꾸면 C6H6 벤젠에서 C6HOCH3인 톨루엔을 가고요. 그 다음에 톨루엔에서 NO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죠. 그러면서 H는 하나, 둘, 3개가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분자량을 구하실 때는 한 번 더 정리해라. 이거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C는 6개, 여기 하나 해서 7개, H는 2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3개 있네요. 5개. 그 다음에 N이 3이니까 3개, O가 3, 2, 6, 6개가 되겠네요. 요거를 분자량으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NO2를 한꺼번에 계산하셔서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12 곱하기 7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4 곱하기 3 더하기 16 곱하기 6 하면 227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린 거 있어요. 수엘, 리베, 붕탄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항염화, 칼슘, 칼륨을 아셔야 기본적인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 하나 풀면 몇 점이요? 5점이라는 얘기입니다. 20문제에서 5점이니까 몇 문제 맞히는 거? 12문제 맞히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다. 이때 독성이 있고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알코올에 녹는 물질에 답하시오.
예, 물론 이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답을 알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답을 모르고 있을 때는 풀기 어려워요. 하지만 단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니트로 화합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TNT, TNP.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얘는 같은 말로는 피크르산. 또 같은 말로는 피크린산. 예,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이라고 했으니까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니트로 화합물 중에서 독성이 있는 거는 피크르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피크린산, 피크르산 같은 얘기예요. 피크린산. 명칭은 피크린산. 자, 지정수량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리 10kg, 나머지 히드록시나민 염류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200kg이었죠. 그럼 지정수량은 200kg. 구조식을 쓰래요. 구조식 쓰라 그러면 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구조식 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죠.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페놀이니까 OH, NO2, 그 다음에 여기는 O2N. 이거 O2N이라고 한 거나 NO2나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구조식이니까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는 질소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O2N이라고 씁니다. 물론 이거도 이것도 이렇게 쓰셔도 관계 없어요. 또 이렇게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NO2, O2N, 그다음 여기는 OH, 나머지는 H. 자, 벌써 보세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늘 NO2도 또 풀면 이렇게 되겠죠. OH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쓰시기 복잡하니까 이걸로 선택하시죠. 네, 다음 문제. 탄화칼슘에 대하여 답하시오.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물질을 쓰시오. 물질을 쓰래요. 물질을 쓰라니까 이거 규정이 없어요. 화학식을 써라, 물질명을 써라, 품명을 써라.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글로 써도 되고 화학식 써도 되고.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써라.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가스를 쓰라가 아니에요. 생성 물질을 쓰라예요. 그러니까 탄화칼슘은 탄화칼슘 CaC2인가요? 탄화칼슘이니까 CaC2 플러스 물 H2O 반응하면 여기 OH 플러스 H죠. 수산화 칼슘과 CaC2 아세틸렌이 나오겠더라. 그러면 CaOH2와 C2H2 아세틸렌 가스다. 자, 반응식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는 반응식 써라. 탄화칼슘이 질소와의 반응식. 그래서 CaCN2 플러스 C. 요거 체크 하나 해주시라 그랬죠. 자, 지정수량. 탄화칼슘의 지정수량은 위험등급 얼마? 3등급의 지정수량 300kg. 자,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중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를 쓰시오. 소화설비 능력 단위. 물통은 8리터가 얼마? 0.3. 그 다음에 80리터가 1.5. 190리터가 2.5. 마른 물에 50이 0.5단위. 팽창질석 160리터가 1단위. 저도 가끔가다 헷갈려요. 이게 50, 80, 50. 자, 50리터일 때 0.5단위. 다음 문제 보시죠. 알코올의 정의를 완성하시오. 빈칸 채우기입니다. 알코올이란 탄소 원자 개수가 몇 개에서 몇 개? 1개에서 3개. 1개에서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이다. 포화 일가 OH가 1개라는 얘기죠. 자, 다음을 제외한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 내서 3개의 포화 일가의 함유량이 60 중량 % 미만인 수용액
그 다음 가연성 액체향이 60 중량 %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의 60 중량 % 수용액의 인화점,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1, 3하고 60, 60, 60이 되겠네요. 예, 이런 문제는 실기시험 위주로 공부하시다 보면 잘 안 보여요. 필기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신 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도 가로치기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 다음 중 물보다 무겁고 수용성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첫 번째 1번 아세톤 나왔네요. 아세톤 물보다 무거워요. 물보다 무겁다. 일단 무거운 거 먼저 가죠. 글리세린 물보다 무거워요. 이황화탄소 물보다 무거워요. 클로로벤젠 물보다 무거워요. 아크릴산 물보다 무거워요. 아크릴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4류염물의 제2석유류. 이석유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성인 것을 찾으래요. 수용성. 아세톤 수용성? 잠깐만요. 아세톤이 물보다 무겁지 않죠. 아세톤은 물보다 가볍죠. 이거 빼야겠네. 죄송합니다. 아세톤은 물보다 가볍다. 수용성이냐? 아세톤은 수용성. 아세톤은 수용성. 글리세린 물이 녹냐?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이황화탄소는 수용성이 아니다. 다만 비중이 1.16으로 물보다 무거워서 물로 불을 끄더라. 이건 비수용성. 클로로벤젠, 벤젠 유도체 중에서 수용성인 거는 피리딘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수용성. 아크릴산, 산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수용성인 것이 많더라. 그래서 초산, 의산, 개미산, 포름산 등등 말들이 다 나오는 게 뭐다? 수용성이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갖고 있는 거는 글리세린과 아세틸렌이다. 그러면 답은 글리세린과 아세틸렌이 아크릴산이 되겠네요. 아크릴산. 요거 아까 처음에 이거 아세톤 물보다 무겁다 해서 죄송합니다. 물보다 가볍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위험물의 지정순항을 쓰시죠. 뭐 쉬운 문제죠. 아염, 가무, 부지료. 아, 염, 과, 무, 부, 질, 요, 과망이, 중크. 얼마? 50, 300에 1000이었죠. 아염소산 염류 얼마? 50. 질산염류, 부질료, 질 300. 크롬산, 중크롬산, 중크 1000.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위험등급 3등급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예요. 꼭 맞히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다음 문제. 메탄올에 대하여 답하시오. 메탄올의 분자량, 그 다음에 증기비중.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메탄올과 같은 말은 뭐가 있냐? 메틸알코올이라고 했죠. 메틸 알코올. 자, 메틸은 CH3가 메틸, 알코올은 OH다. 그러면 CH가 하나, 둘, 세 개인 OH다. 그럼 분자량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C3H, C가 하나에 H가 하나, 둘, 셋, 네 개네. H 네 개에 O다. 그러면 얘는 12 더하기 4 더하기 16인가요? 그러면 32 나오겠네요. 그럼 분자량은 32. 이거 계산식 넣어주셔야 돼요. 분자량은 32. 증기비중은 뭐로 나눠져라? 증기 밀도가 아니에요. 밀도는 22.4. 비중은 29로 나눠줘라.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라? 29로 나눠줘라. 그러면 29로 나눠주면 1.10 정도 나오겠다. 증기비중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증기 밀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밀도는 22.4분의 32. 이건 단 STP 상태일 때.
STB가 아니고 RT분의 PM이라 했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예, 이렇게 이게 필기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실기 시험에도 나와요. 실기 시험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여러분 계산 과정 쓰셔야 돼요. 식 쓰셔야 돼요. 자, 반지름이 2래요. 반지름 R이 2. 직선 부분은 5. 볼록이 0.5, 오목이 0.5.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0.5만큼 나왔는데 0.5만큼 들어갔대요. 넣고 빼고니까 뒤에 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l만 하셔도 답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답은 맞을지 몰라도 계산 과정에서 이거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공식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공식을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최적 V는 파이 r 제곱에 L의 3분의 L한 마이너스 L2로 나와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예, 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세요. 3.14 반지름은 얼마? 2 대입하시면 되고 길이 L 설령 이것이 0이어도 예, 이 식은 쓰셔야 돼요. 0이어도 쓰셔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62.8이 나옵니다. 다음 과망간산 칼륨의 분해에 대하여 답하시오. 과망간산 칼륨. 예,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암기를 하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인류위험물 중에 아염과무, 그 다음에 부질료까지는 물과 반응하는 것도 다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근데 뒤에 과망이 중쿠는 다른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과망이 중쿠에서 과망간산 칼륨은 산소가 나오는데 얘는 산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정해진 패턴이 조금 좀 없다.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 식 암기하시라고요. 산소가 나가요. 산소가 나가긴 나가는데 뭐가 이산화망간과 예 뭐라고 해야 돼요? 망간산 칼륨. 예,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게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요거 화학식은 그냥 암기를 하세요. 요거 시험장 가셔서 예, 유추해가지고 뽑으시려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가 나와서 그냥 답을 암기. 이 정도 화학식은 암기. 다음 문제 보시죠. 1몰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산소의 그람수는 자, 요거는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요 공식을 일단 요거 화학식을 쓰셔야 돼. 이거 모르시면 2번 문제는 틀려요. 얘가 몇 몰이래요? 1몰. 이것이 1몰일 때 산소의 그람수를 물어봤네요. 1몰일 때 그람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2몰의 과망간산 칼륨이 분해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산소는 몇 몰이 나왔어요? 1몰이 나왔죠. 그럼 이때 이 양은 필요 없고요. 산소는 몇 g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산소는 32g이 나왔겠죠. 뭐가 1몰일 때? 아니요, 2몰일 때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제도 좀 뭐 계산에 바로 적용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간단하게 쓰면 2몰의 과망간산 칼륨이 반응하면 32g이 나왔다. 32g이 나왔다. 그러면 1몰의 과망간산이 반응하면 얼마가 나오겠느냐죠. 비례식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32 곱하기 1은 2 곱하기 x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2분의 32니까 결국 x는 16. 결국 나오는 값은 얼마다? 16g이다. 이걸 뭐 굳이 계산식으로 써요.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2몰일 때 32g이 나왔으면 2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1몰밖에 투입이 안 됐으니 당연히 32g의 반이 16g이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푸는 문제가 제일 좀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풀기에 조금 좀 버거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액체 운반 용기의 수납률에 대하여 가로를 채우시오. 액체 위험물의 운반 용기는 내용적이 얼마요? 액체는 고오, 액팔 98% 수납하고요. 몇 도씨에서 55도씨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을 둘 거. 그래서 고오, 액팔, 오오, 알킬은 90%의 50도씨에서 5%의 용적이라고 했죠. 여기 95%, 98%.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요걸 물어본 거네요. 액체 98%, 온도 55도씨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을 둘 것. 다음 문제 보시죠. 정린에 대하여 답하시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지금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필기는 학원 직강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이거예요. 필기는 60문제, 실기는 20문제. 그러니까 필기는 약간 시간이 모자른 듯 빠듯하고요. 실기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세요. 시간이 남으니까 답을 썼다가 지우고 그래서 실기시험 보실 때는 처음에 본인들이 쓰신 게 답입니다. 꼭 나중에 고치셔서 떨어지세요. 하지 마시고 처음에 풀었던 게 답이에요. 정린에 대하여 답하시오. 정린은 인과 산과의 반응. 그러면 뭐요? 오산화인. 오산화인인데 산소가 5개다. 5개니까 요 개수를 맞춰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2. 그럼 5, 20, 10개였으니 여기 산소도 5, 20, 10개를 맞춰서 5. 그러면 P2O5에 P2는 몇 개가 필요하냐? 2는 4에서 4개가 필요하더라. 4개의 인과 5몰의 산소가 필요하더라. 자, 이때 발생하는 색상. 발생 기체의 색상은 백색이더라. 주의하실 거는 황 플러스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황. 이때 색상은 뭐다? 청색이다. 그 다음에 C 플러스 O2, CO2, H 플러스 O2, H2O. 이거는 무색이다. 그래서 알코올은 색깔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동 탱크 장치 중에서 다음의 두께는 모두 몇 밀리인지 쓰시오. 조금 난이도 들어가면 두께의 합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자, 칸막이 얼마마다 소분하라? 4,000리터로. 다만 이때 칸막이는 얼마? 두께는 3.2mm. 칸막이 두께는 3.2. 방파판은 파도를 방지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그 크기 및 위치는 각각 다르게. 다만 방파판은 어떤 힘을 받는 게 아니므로 방파판의 두께는 1.6mm로 해라. 방호틀은 여기 위에 안전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맨홀, 주입구 등등의 안전장치. 여기서 안전장치가 뭐라 그랬어요? 20kPa를 기준으로 20kPa 초과는 이 1.1배 최대 상용 압력의 1.1배에 20kPa 이하는 20에서 24로 주라 그랬죠.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 안전장치가. 이러한 안전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보다 얼마를 더 위로 0.50mm 단위가 좀 작아서 50mm예요. 5cm 정도 높은 곳에 뭘 넣어라? 방호틀. 이때 방호틀은 얼마? 2.3mm. 이유가 뭐다? 탱크보다 빨리. 탱크보다는 쉽게 망가져야 된다. 왜? 안전장치 보호가 목적이지 탱크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 탱크 보호가 목적인 것은 뭐다? 여기 맨 끝에 여기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여기 돌출돼서 나오는 측면 틀이다. 이 측면 틀이 탱크 보호를 목적으로 함으로 얼마다? 얘가 3.2. 그래서 3.2mm, 1.6mm, 2.3mm.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알킬 알루미늄일 때, 알킬 알루미늄 등일 때는 1900리터 이하로 저장을 하라 했고, 철판 두께는 10mm라 그랬고요. 시험 압력은 1MPa이다. 그래서 세 가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물질이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없으면 없음이라 써라. 지금 이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고 몇 문제짜리라는 얘기예요. 5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과의 반응, 수소와 칼륨. 먼저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반응식이 있으면 먼저 머릿속으로 생상을 암기했던 거를 최대한 끌어넣으세요. 그러면 수소가 들어간 거는 반드시 수소가 나오더라. 리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오더라? 수소가 나가더라.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가더라? 인과 관련된 거 포스핀 나가더라. 포스핀. 탄화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칼슘 카바이드예요. 아세틸렌 나가더라. C2H2. 탄화 알루미늄 나가면 메탄 나가더라. 헷갈리시면 일단 암기한 걸 쓰세요. 그리고 화학식을 맞추시라고요. 자, 수소와 칼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 나가더라.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 나가더라. 포스핀, 인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나가더라. 탄화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가더라? 아세틸렌 가스 나가더라.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서 CH4 메탄가스가 나가더라. 암기를 하셨던 부분이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수소, 포스핀, 아세틸렌, 메탄. 시험 문제에서 뭐로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인화가스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명칭. 화학식을 쓰라는 게 아니고 명칭이요. 그러니까 명칭이니까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실기는 어떤 것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서는요, 정신을 좀 집중해서 푸세요. 그리고 한 번 본인이 한 번 맞다고 답 체크한 건요, 2번, 3번 복귀하고 반복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읽으실 때 잘 읽으셔라. 명칭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령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시험지 나눠주면 바로 쓰지 마시고 그냥 뒷짐 지시고 문제를 막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좀 마음 차분하게 하시고 문제 오면 문제 좀 천천히 차분하게 이렇게 밑줄 같은 것도 그으시면서 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탄산가스 1kg이 소화기로부터 분출되었을 때 그 기체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인지 쓰시오. 탄산가스 1kg이 분출됐대요. 그때 기체 부피 최적을 물어보네요. 그럼 최적 PV는 nRT, PV는 n분의 nRT. 그러면 PV는 n분의 WRT죠. 이거는 PV는 n분의 WRT가 되겠고, 몇 리터인지 부피만 물어봤으니까 P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공식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터였으니까요, 뭐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그램으로 들어가요. 이거 주의하세요. 킬로그램으로 물어볼 땐 답이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게 단위 연산이 안 하는 거고, 그램으로 물어볼 땐 리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간에 단위 변환을 안 하려면 애초에 대입을 할 때 리터로 물어본 거는 그램으로 넣어라. 그러므로 W, 그램이 얼마냐? 1000kg이니까 1000을 넣어주시면 되고, 0.082, 그 다음에 온도는 273. 요 값은 표준 상태일 때 요 값은 얼마? 22.4. 분자량 44로 나눠주면 결국은 몇 몰이냐? 몰수가 나오겠죠. 이 몰당 22.4리터를 방출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기를 계산을 하시면 508.77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온도에 대한 부분과 기압에 대한 부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영도시 1기압이니까 22.4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에 동식물질의 요오드 값의 범위를 쓰시오. 이게 항상 공부를 조금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면 동식물의 요오드 값을 암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해동, 아들, 정건삼, 해바라기유, 동유, 아마인유, 정어리유, 해동, 아들, 건은 건성유다. 안 쓰면서 하니까 헷갈리네. 해동, 아, 들, 정. 그 다음에 건삼이라 그랬죠. 여기서 건은 건성유다. 건성유는 3이다. 13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130 이상이다. 요건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반건성유와 불건성유는, 여기서부터 불건성유는 여기가 이상이면, 여기서 이상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넘어가 버렸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0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하고요. 13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100 미만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동식물 유류값의 동식물 유류에서의 요오드 값은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이상 미만이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100에서 130이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기시험에 나오면 지금 이대로 쓰셔야 돼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여기다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건성유는 100에서 130 사이다. 그리고 그럼 불건성유는 100 이하다. 100 이하. 요거 교재 같은 거 보시고 오타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잘못 이렇게 오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130 이상, 100 이하, 100에서 130. 다음 문제 보시죠. 히드라진과 제6류위험물을 반응시키면 질소와 물이 생성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두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래서 히드라진은 NH24. 6류위험물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질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거 반응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 그 화학식 정의해 드릴 때도 좀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하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 질소와 물이 나가더라. 단위 계수 맞춰주시면 될 텐데, 요거는 H2O일 거예요. H2O 플러스 O. 그래서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그랬죠. 그럼 요 H2 플러스 O가 나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질소와 수소가 있죠. 그럼 요 수소가 산소와 반응할 거고, 요 질소는 질소뒤로 튀어나갈 겁니다. 질소뒤로 튀어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계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여기가 H가 4개래요. 그럼 H2O가 되려면 2개의 H2에다가 산소가 2개가 있어야겠죠. O2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이 개수가 2가 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두 물질 중에서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기준을 쓰시오. 두 물질 중에서 히드라진은 제4류, 5류 아니에요. 제4류의 제1석유리죠. 이건 제4류의 1석유류. 그 다음에 H2O2 요거는 과산화수소니까 제6류. 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는 얘네요. 과산화수소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기준을 쓰시오. 그거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 WT라고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농도 36 중량 % 이상이다. 다음 문제. 다음 아연에 대한 답하시오. 아연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고 아연과 염산 반응 시 발생하는 기체를 쓰시오. 기체만 쓰래요. 금속과 산과의 반응, 금속과 물과의 반응은 다 뭐 나와요? 수소 나오죠. 수소.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반응식을 모르니까 반응식을 또 한번 가야죠. ZN 플러스 물과의 반응이다. 그럼 이건 OH 플러스 H다. 그러면 아연이 금속 수산기와 반응한다. ZN OH다.
아연은 몇 가냐? 플러스 2가다. 아연이 플러스 2가라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연이 2가니까 OH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OH가 2개. 그럼 결국은 남는 거는 예, 수소나 아연과 수소가 2개가 나가겠네요. 반응식을 써라. 그 다음에 염산과 반응하는데요. 아연이 염산이니까 HCl 반응을 하면 예, ZN과 CL이 반응하겠죠. 그러면 ZN, CL 얘가 2가였어요. 얘는 마이너스 1가고 2가 밑으로 붙는다. 그리고 봤더니 염소가 2개가 있어야겠네요. 예, ECL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EH니까 H2가 나갈 거예요. 즉 결론은 수소가스가 나가고 예, 염화 아연이 나가더라. 물어보는 거는 발생되는 기체의 명칭만을 물어봤으니 수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할론 번호에 맞는 화학식을 쓰시오. 여기는 첫 번째가 1, 2, 3, 4 번호 중에서 C, F, Cl, Br 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2402, 2402. 그러니까 여기 0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C2F4Br2. 오케이. 써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301. 1301. 그러면 CF3 없어지고요. Br만 쓰시면 돼요. CF3Br. 해결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01이었네요. 1212. 1211. 그러면 CFECLBR이 되겠네요. 오케이.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는 없지만 할론 1011을 쓰라 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1011을 쓰면 돼요. 그러면 C, F 빠지고요. CL, BR이 되죠. 뭔가가 안 맞아요. 왜? C는 원래 메탄에서 온 거죠. 여기에서 CL이 하나, BR이 하나가 온 거래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CH2, CL, BR이라고 쓰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뭐가 할론 1301일 때는, 1011일 때는. 그래서 할론 번호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예. 다음에 1소요 단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로 안에 쓰시오. 자, 요거 소요 단위에 대한 문제고요. 소요 단위는 복합 문제로 몇 번 나왔습니다. 복합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으로 구별을 하고요. 필기 때도 나왔었죠. 두 번째는 면적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럼 지정수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 그러면 지정수량이 10배. 면적으로 할 때는 제조, 취급, 그 다음에 저장이 밑으로 가더라. 저장이 그나마 좀 덜 위험하더라 라고 했죠. 그 다음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과 내화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은 50, 내화는 곱하기 2하니까 100, 저장소는 곱하기 1.5하니까 75, 곱하기 2하니까 150이더라. 자, 그래서 제조소 및 취급소 외벽이 얼마냐. 외벽이 내화 구조다. 그러면 내화 구조일 때는 얼마냐. 제조소 및 취급소 100. 여기는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 일반 구조일 때는 50이 되겠네요. 저장소의 외벽이 내화 구조니까 150. 저장소의 비내화 구조니까 75.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약간 꼬아서 두 가지를 줘줬어요.
지정 수량 주어지고 면적을 주어줬더니 그럼 이때 소요 단위가 얼마가 되냐 혼동이 오는 거죠. 그때는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 20문제를 풀었습니다. 20문제가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간단한 것도 있죠. 뭐 증기 비중 구하라. 분자량만 구하면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보시니까 한 문제당 5개짜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물 기능사를 강의를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히면 되니까 필기 합격할 정도만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그리고 실기로 넘어오면 실기 시험 때 공부를 다시 하세요. 예, 그러실 필요 없이요. 필기, 실기를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왜? 시험 범위도 똑같아요. 지금 60문제짜리 필기 시험을 푼 거나 20문제짜리 실기 시험 푼 거나, 예, 뭐 어떤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실기 시험일 때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쓰는 거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본인이 유추해서 계산 문제 식하고 답을 쓰셔야죠. 그리고 이제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실기 시험은 반드시 계산식 쓰셔야 돼요. 예, 필기 시험은 내가 계산한 것 중에 보기에 있으면 선택만 하시면 되지만, 실기 시험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계산 문제는 계산식과 계산 답이 맞아야 채점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봤습니다. 이제 당부드리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드리는 거는 반드시 실기 시험을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장에 가실 때는 볼펜 2자루, 본인이 쓰시던 거 2자루 챙겨 가시고, 계산기 항상 배터리 새 걸로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는 내가 쓴 답을 다시 수정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위험물 기능사 강의 총 30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